오늘은 개들에게 물리적인 그리고 강압적인 이런 처벌 방식을 사용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라이브를 하고요. 초대 손님으로 저희 신행수 교수님을 저희 아하 동물행동 콘서트에서 아주 인기가 좋으셨던 교육공학 전문가인 신행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다 교육인데 트레이닝이라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없다면 어떤 게 없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임보은 트레와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입니까? 자, 간단한 그래도 소개를 아, 한번 드립니다. 저한테 저번에 지금, 예, 저한테 물어보신 거군요. 저희 뭐 예전에 이제 간단히 네. 또 라이브에도 한번 나와주셨고 소개도 간단히 해주셨긴 했는데 오늘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행수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어,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저를 한번 만나보셨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어, 이제 학습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주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특히 이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우리 알렉스와 함께 우리 트레이너들 분들 그리고 또 이 반려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또 훌륭한 보호자들 모두에게 좀 올바른 교육법이나 뭐 소통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참여를 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신행수 교수님이 아이들을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라서 뭐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대학생 대학교니까 이제 대학생들. 네. 선생님과 이제 아이들이란 표현을 네네. 쓰죠. 그리고 네네. 저희 임복은 트레이너가 이 신행수 교수님의 이제 강력한 팬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신행수 교수님 꼭 모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 이쪽 세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요 근래. 아, 그래요. 네, 이 물리적인 강압적인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지향을 하긴 하지만 와 이거는 도를 넘어섰는데 야 이거가 진짜 퍼지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쪽 이 트레이닝 동물 쪽 세계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아주 어 무게 큰 무게를 두고 이제 바라보는 사건이 있는데 인보건 트레이너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유튜브에서 개를 대놓고 패는 그런 음. 영상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한 뭐 이름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피하고자. 근데 다 그 채널 명은 아실 거예요. 뭐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만든 채널인데 이 개를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뭐 폭력적인 방법을 쓰거나 그러는 게 암암리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데 이렇게 대놓고 개한테 폭력을 가하는 트레이너를 좀 처음 봤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받으면서 바이럴이 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라고 느낀 거는 이제 저희가 만나는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일반인들이 아무 지식 없이 따라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전문가이신 두 분, 개 전문가 알렉스, 교육 전문가 신행수 교수님, 좀 두 분이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알렉스를 졸랐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자리가 예. 근데 뭐 인보건트나 저는 이 동물 행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 이론이나 그걸 어떻게 배워야지 걔들한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저희 신행수 교수님이 제대로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물론 사람과 개라는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고 싶고, 우선은 뭐 제일 큰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처벌.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이 세대에 따라서 아니면 문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에 앞서서 지금 임보은 트레이너 얘기했던 그 사건, 제 말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네, 저도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쇼츠를 비롯해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찮게 그 영상들을 좀 보다가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이제 이런 영상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져가지고 또 충격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개를 좀 찾아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직접 찾아보셨다고 하신 겁니다. 야, 네, 그러면은 저도 이게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요. 되게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좀 찾아봤죠. 음, 이쪽 세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쪽 세계 종사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도달이 되고 있다는 이 현상입니다. 이 영상이. 그 누군가는 충격을 받고 누군가는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알렉스가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를 할 때도 가장 거의 처음에 이제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학문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강화와 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강화라고 하는 얘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강화, 뭐 부정적 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알렉스나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좀 진보된 그런 트레이너들은 다들 이제 강화를 통한 학습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교육학에서도 벌은 교육적 효과가 없다라고 이미 학문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또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두려움, 불안, 분노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나 분노, 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학습 동기가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이 교정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 있는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그 벌이 효과가 있느냐? 그건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미 나타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아주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벌을 통한 처벌을 통한 행동의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또 인간의 심리, 또 동물의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또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내용들이 2024년인 지금 막 AI가 나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스마트해졌다라고 우리가 서로 인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시 이 처벌이나 벌에 의한 교육이나 어떤 방법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더 이상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모든 아이들의 행동 통제를 교사들이 이제 맨날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운동장 오리걸음 걷고, 그다음에 기합 받고요. 그다음에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손 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아이들 몇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부 다 때리는. 그것이 이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그 당시에는 믿었던 거죠.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것이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벌이라는 게 이제 교육학에서는 저희 동물학에서는 행동을 빈도수를 줄인다 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이 뭐 아이나 어 동물을 교육을 할 때 이 벌이란 개념을 아예 배제하는 게 가능한지 현실적인지 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 분 아,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느냐? 네, 네, 사실 배제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음, 그리고 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거나 혹은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을 때는 물론 지금 현재에도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벌을 주고 있죠. 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엄연히 존재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거나 혹은 나의 반려견을 대할 때는 그 친구들을 어디 사회적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이 친구들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또 함께 매일매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벌이라는 형태로 행동을 교정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메이크 센스 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보근 트레이너가 지금 언급했던 부분에 있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내용이 좀 어려질까 봐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이 행동 이론에서 학습 이론에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강화와 처벌, 이렇게 처벌은 이제 벌이란 단어로 짧게 말씀하셨는데 강화는 원하는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도록 뭔가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 교육을 하는 거고 벌은 원하지 않는 행동이 빈도수가 낮아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약화라고도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 처벌 같은 경우는 강압적이나 물리적인 방식을 쓰진 않거든요. 부정 처벌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부정 약화인데 원치 않는 행동을 낮추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강화와 처벌 두 개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물리적이고 혐오적인 방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그 용어에 대한 저희 정의를 의견. 한번 좀 네. 네, 네, 저희 정리해 의견. 주세요. 네. 원치 않는 행동을 낮추는 방법은 물리적인 거 안 쓰고도 낮출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고 물리적이고 혐오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의 단점, 부작용. 네, 그죠. 네. 부작용 여기 좀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고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좌절, 불안 이런 게 깔리게 되고 그러면 이게 교육 이제 사람 같은 교육 아니면은 교육 공학적 관점에서 좀 더 분석적 봤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작용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부작용 얼마큼 같은 측면에서. 네, 그리고 부작용이 이제 감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교육 효과가 또 음, 얼마큼 전달이 되고 아예 안 된다던가 이게 음, 어떤지 알려주시면 좀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굉장히 여러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교정된 것들을 보이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긴 시간을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본다면 그 둘 사이에 신뢰 관계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모든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지만 특히 교육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인간을 예를 들자면 벌을 통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또 그런 시도가 잦아진다라고 했을 때 학습자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사나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뢰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사나 부모의 지도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이제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반항하거나 회피하는 경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의 이제 교육적으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집중을 못 해요. 집중을 못 하는데 그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면 부족이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이 친구는 잠을 못 자가지고 학교에 와서 너무 졸립고 집중도 안 되고 해서 이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막 벌을 줍니다. 막 때리거나 기합을 주거나 혹은 내쫓아요. 밖에 손 들고 서 있다 들어오라고 하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단 재워야 돼요. 재우고 그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보이는 행동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벌적인, 처벌적인 혹은 뭐 이제 아까 우리 알렉스가 설명을 했지만 그런 약화를 시키기 위한 뭐 다양한 좀 강압적인 행동들 이런 거를 한다면 사실 당장은 해결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보호자가 오거나 혹은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는 또 그 문제 행동이 반복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회피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회피 행동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 그 회피 행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문제를 숨기는 경우,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 혹은 더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의 정직성과 책임감도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벌을 받게 되면 학생은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숙제를 검사받는 시간에 다른 학생의 숙제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고 또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기보다는 자꾸 외부에 발생하는 다른 핑계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는 평생 올바른 책임감과 성실성, 정직성 이런 것들을 갖추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또 물리적인 처벌이나 강압적인 어떤 통제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대화와 또 상담과 또 이런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우선시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온 긍정적인 강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처벌이나 강압적인 행동들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체가 숲, 된다. 네,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게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은 이제 사회 문제도 살짝 언급하면 좋겠는데, 좀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감탄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비유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비슷한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 이 강압적인 거, 혐오적인 방식에 있어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희 걔들한테 이제 저희가 선생님이죠. 가르치는 존재니까. 그 학습자를 대할 때 이 혐오적인 방법, 제가 예시가 이제 두 개가 떠올랐는데 사람 예시, 개 예시. 근데 사람 예시를 들면 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교문에서 선생님이 몽줄 들고 기다립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9시가 딱 되면 교문을 닫히고 엎드려 뻗쳐하고 이제 막 두들겨 때려요. 선생님이 늦은 학생들을. 선생님이 왜 9시까지 지키고 있냐는 거죠. 거기서. 그럼 너희들이 지각을 하지 말아야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하고 그래도 나중에 니네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될 거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9시가 넘어서 두들겨 맞는 학생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와, 9시가 넘어서 오면 맞는구나. 그러니까 일찍 와서 공부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담치기를 하고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학교를 안 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회피를 하고.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전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 학생들은 내가 뭘 배워야 되지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그 영상을 보면 아이고 제가 실수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저도 얘기하는 그냥 그거는 이제 웃은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영상 중에 이제 어떤 영상을 봤냐면 걔가 이제 다른 동물이랑 본인이 보기에 이제 관계가 안 좋은가 봐요. 원하는 관계 이런 설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폭행을 가하는데 야 이거는 뭐
뭐 사람을 치면 뭐 꿀밤을 한번 때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와 어떻게 저렇게 개에게 처참한 폭력을 가하지? 이런 폭행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봤죠? 잘 되잖아요. 뭐 이런 느낌의 영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걔가 폭행을 당할 때 우선 걔가 이제 이 트레이너 앞으로 왔을 거예요. 훈련사 앞으로. 그럼 걔 입장에서 내가 저 훈련사 앞으로 가서 맞은 건가? 아니면 아까 그 동물이랑 뭔가 관계가 안 좋아서 맞은 건가? 우선 맞은 이유를 몰라요. 음. 그리고 맞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배운 적이 없어요. 걔 입장에서. 그럼 이 상황에서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트레이닝이 잘 됐대요. 이게 아주 큰 부작용이자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관계만 훼손시키고. 그 궁극적으로 저희 교육의 목표는 이 반려견 트레이닝에서 원활한 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살면서 개라는 동물과 유대감을 증진시켜서 삶을 더 풍족하고 풍요롭게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아주 그냥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 여기서 하나 이제 이거는 개와 관련돼서 이제 이모건 트레이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이 영상을 보니까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렇게 개를 두들겨 팼는데 걔가 와서 또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관계가 훼손이 안 됐대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모건 트레이너 혹시 그런 부분 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꽤 많이 하세요. 이제 좀 진보적인 트레이닝 방식이나 걔의 어떤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트레이닝 방식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뭐 초크 체인이나 뭐 핀치칼라나 아니면 이렇게 개를 억압해도 개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얼굴을 핥는다. 그러면 그 개는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물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 개가 어떤 감정적인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애들도 종종 있는데, 근데 대다수는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압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나 폭력적인 힘을 가진 사람한테 억압당할 때 그 되게 살랑살랑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어떤 그런 공포나 불안이나 또는 어떤 자원에 대해서 접근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게 사실 개에게도 나타난다고 보셔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들의 어떤 바디 시그널을 나타내는 개념 중에 그게 적극적인 순종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불안함을 가진 개가 오히려 그 불안한 대상에게 사람으로 하면 일종의 아부를 하는 그런 개념도 동물 행동학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공학 쪽에서 뭐 저희 개들이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와 인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서로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인.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이 뭔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을 방해한다는 건데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저희 목적을 음,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뭐 교육공학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교육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교육의 목적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행동의 변화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건 그 인간이나 사실은 동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해요.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한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켜봤을 때 그런 행동들의 문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어, 이제 반복이 되지 않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수정되거나 혹은 교정되었거나 혹은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들이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 문제 행동이나 어떤 본인 이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영구적으로 변화해서
좀 나의 더 나은 삶을 유지하고 또 그 삶이 또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면적 목적과 외면적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떤 사회적 지위, 돈, 또 명예, 부 이런 것들을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아주 근본적인 내면적인 목적은 뭐냐면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온전할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인간이 되기는 힘들죠. 되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평생 동안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아주 기나긴 그리고 지난한 그러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 가지를 바꾸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이제 그런 전인적 인간을 만드는 것인데 그게 단기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근원적으로 혹은 생각이 근원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교육공학은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이냐, 또 어떤 테크놀로지를 쓰는 것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인간의 심리, 방법, 또 교육의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저의 학문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사실 우리는 단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좋은 말씀 주셨지만 제가 뭐 설치한 덫에 걸린 이거 신행수 교수님 덫에 걸렸구나 말씀이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댓글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영상에 대한 댓글들 네, 좀 봤어요. 댓글들을 좀, 열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열광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많이 언급하는 게 걔는 저렇게 해야 돼. 음, 음, 걔는 저렇게 해야지 맞지. 그 걔는 걔고 사람은 사람이지. 근데 지금 신혜수 교수님이 이제 전인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걔한테는 해당하기 어려운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럼 이 방식이 아닌 거잖아. 걔는 걔잖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 할 말씀들이 있지 않으실까? 네. 물론 그를 상대로 하진 않지만 교육을 학생도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고 선생과 다른 음. 존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특히, 반려견 인구가 이제 증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사실 이제 반려견을 어떻게 기르고 나랑 함께 삶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내 주위에 반려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반려견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상태인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어저께 저희 아들하고 딸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굉장히 큰 그 불독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강아지였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저희 애를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를 이렇게 막아섰는데 강아지가 저한테 막 이렇게 목줄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끌려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막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덤비는 거죠, 약간.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겪을 때 그 보호자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강한 좀 통제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좀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은 있는데 대부분은 잘 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일부의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영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사회적으로 일으킬 약간 부정적인 영향들은 좀
밀쳐두고 일단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으로 그 화면이나 영상들을 좀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들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이나 혹은 청소년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동물과 사람 간의 관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형성해야 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이제 그런 화면들을 보고, 강아지는 저렇게 다뤄야 되는 건가?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그러면 말을 안 들을 때, 약간 이렇게 강압적인 또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않고 혹은 행동 교정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저 일을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 또 약간 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동물과 자기와의 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좀 무서운 약간 저는 약간 무서움을 느꼈거든요. 그런 무서운 감정을 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산책 모임 갔을 때 그 방법을 배운 보호자분들도 가끔 오세요. 근데 문제가 그거를 너무 계속 써오셔서 이제 안 쓰고 싶은데 조건 반사적으로 줄을 채거나 그런 게 몸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레이너들이 되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좀 나오는 좀 보호자들이 겪는 부작용 이런 것도 더욱 커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력해온 좀 좋은 문화들이 당분간은 좀 퇴보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요즘 들어서. 음. 네, 그런 느낌을 그렇죠. 요즘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죠.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기도 하고. 그 이 사회 문제까지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든데 시원한 무슨 액션 영화를 본 것처럼 적과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적을 무너뜨리고 막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제 그걸 소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개한테 그 더 나아가서 아이들은 그런 걸 보고 내 친구한테 아는 동생한테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 반려견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르게 형성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이것이 이제 나의 어떤 삶의 동반자로서 반려견을 우리가 이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야 될 하나의 수동적인 개체로 인식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됐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강아지만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혹은 또 사회적으로 조금 힘이 약한 분들 또 나보다 좀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 이게 좀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면 강압적인 행동들을 하면 나한테 잘 복종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약간 안타깝게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벌을 쓰면 이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 물리적인 강압적인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던 거를 중단하게 되잖아요. 우선은. 그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먹혔다. 교육이.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매를 좀 드시곤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면 빨리 빌어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매가 빨리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죠. 저희 어머니의 이 조언을 들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어, 좀 놀리듯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좋은 의도로 부모로서 제가 잘 되길 바라며 매를 드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뭐냐 그게. 그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음, 아버지 들으셨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뭘 잘못했지? 그냥 단지 그 매가 싫으니까 그 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매를 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멈췄네, 됐네, 얘가 알았나, 이해했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벌이 이 학습자가 이 교육의 이유를 절대 이해하기가 어렵다. 단지 피할 뿐이지 그거를. 지금,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 체벌을 사용해도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정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나빠질 수도 있다. 행동은 변화가 있어도. 아니 근데 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단지 멈출 뿐. 그래서 이제 그 동물 행동학에서도 감정에 대한 트레이닝이 있고, 행동 자체에 대한 트레이닝이 있잖아요. 뭐 어려운 말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렇게 나뉘는데,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 트레이닝에 있어서 행동의 변화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 감정 상태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개념이 아직 트레이닝 쪽에 많이 안 퍼져 있어서 자꾸만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 개들의 감정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고 행동만 초점을 잡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 멈추게 하고. 근데 이거 신 교수님이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이성적인 행동과 이 감정적인 거의 이 연관성의 중요성. 그래야지 이 행동의 결과로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려운 질문인데. 거기 이제 동물행동 콘서트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상대가 감정이 상하면 이성적 사고가 돌아가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많은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많이 휩쓸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내가 구매를 할 때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만 한다면 우리가 괜히 막 쓸데없는 것들을 사와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감정에 많이 이제 휩쓸리는데요. 특히 뭐 요거는 이제 알렉스의 질문과 조금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동물을 교육하는 이런 쪽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육학에서는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는 거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이나 또 내가 이제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요, 관찰을 하는데 그 관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방을 해요. 아주 그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들,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압적인 것이나 폭력적인 것들을 이제 봐요. 그래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럼 이제 그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걸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모델링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모델링으로 삼아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습이 됩니다. 그럼 그 학습이 됐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일들이나 혹은 강압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화에도 왜 이렇게 숫자를 붙여 놓잖아요. 뭐 15세, 19세, 뭐 그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거 틀어봐도 뭐 폭력적 그다음에 뭐 모방할 수 있음, 막 이제 이런 것들 막
경고를 붙여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나이 때는 혹은 그 연령대에는 또 어떤 인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모범적인 것들, 그리고 올바른 것들, 또 보기 봤을 때 폭력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마 강아지들도 저는 이제 모르지만 아마 강아지들도 예를 들면 투견장 있잖아요. 투견장. 막 이제 강아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개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막 그 획득하는 그런 투견장에서 아마 길러진 강아지들은 굉장히 폭력적일 겁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예상하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인간의 모델링을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감정을 통해 이렇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어떤 한 사람의 일탈 혹은 그냥 간단한 뭐 사회 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이거를 시청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따라할 수 있는 게 이제 큰 문제, 사회 문제로 퍼질 수 있다.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개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개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 효과 전달이 좋고 나쁨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교육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본 건데 물론 이제 개가 이제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를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채팅창 보시면 개의 감정을 좀 돌보려고 하면 야, 걔가 사람인 줄 아냐?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냐? 음, 음. 의인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쪽 세계에서. 근데 지금 감정 상태가 좋아야 이 사회적 학습, 모방을 통한 이 학습 효과가 훨씬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걔들은 인간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 아니고 이제 가리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방식들을 습득력이 얼마큼 효율적이냐?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걸 내가 해야지 더 좋겠구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게 개와 사람이 뭐 다른 종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칠 때도 이 학습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재밌는 연구 중에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내가 짓는 표정 상태에 따라서 학습의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정을 내가 온화하게 또 밝게 그렇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과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막 짜증나고 인상 쓰고 이제 이런 표정을 짓고 학습을 하는 것과 학습의 결과가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어떻죠? 되게 기다려지고 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긍정적으로 들리고 또 내가 그 학습을 잘 마무리 지어서 그 선생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기를 원하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나 교사가 이제 들어오는 시간에는 일단 내 표정부터 바뀌잖아요. 표정부터 바뀌고 두려워지고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와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 감정을 어 이제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과목은 공부하기가 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학습, 감정과 교육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강아지나 이런 개 혹은 뭐 반려견 뭐 이런 친구들의 감정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알렉스보다는 모르지만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아, 또 어떤 근데 두려움이 앞선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그 예쁜 선생님이 오셨을 때 학생들의 태도가 좋은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예쁜 선생님이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쁘고 잘생긴 선생님 그러니까 네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근데 사실 예쁘고 잘생겼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네. 좀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셨을 때
아무래도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대한 존중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학습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럼 이 교육 쪽에서 사람 대상 교육 쪽에서 분명히 그쪽에서도 매를 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애들을 오냐오냐해서 키우면은 오히려 교육이 안 된다. 애들을 많죠. 네, 많으실 것 많이 같은데 있죠. 네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있어서는 음, 어떻게 반박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잘 못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박을 하십니까? 그게 근데 올바른지. 사실 그 문제가 현재 지금 우리의 교육계에서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과거에 옛날에 때려서 학습을 시킬 때가 애들이 더 통제도 잘 되고 말도 잘 듣고 또 이제 막 엄청나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훈련 저기 뭐야 교육시키는 것 그래야 시험을 많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를 높인다라고 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죠. 근데 이제 반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찌됐든 그런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좀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사실은 결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교육계에서도 단기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 또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뭐 물론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 발생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사회를 진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가 그래서 거꾸로 가지 않는 뭐 하나의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의 결과로서 그분들을 좀 설득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수치로 그분들을 설득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옳다라고 믿는 신념과 그다음에 그 신념에 따른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수반된 일들이 이어졌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예로 드는 게 있죠. 선진국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진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성취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때리고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정말 올바른 대안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해외 사례, 또 잘 되고 있는 어떤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 또 설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여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근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교육 네. 쪽이 어느 분야든. 그렇죠. 이쪽 근데 세계 저쪽 약간 논제를 흐리는 좀 대화 방법이긴 한 것 같거든요. 네, 네. 음. 근데 그런 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있죠. 물론 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각 나라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보편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보편적인 속성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 보편적인 속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보편적인 속성을 우리도 갖고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기반을 해서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늘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건 물론 이제 우리의 탓이기도 하죠. 우리 지식인들의 탓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권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발, 그다음에 거부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무지성의 사회다라고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좀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딜 가나 어느 분야에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딱히 이제 해답을 명확하게 드리면 좋을 수 있는데 그 명확하게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또 사기를 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교육학을 한다고 갑자기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노력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이해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보운 트레이너가 아직 이제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지금 아주 너무 전체적으로 결론적인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인보운 트레이너 되게 답답해하는 거 저희 대화 얘기 나눌 때 이제 이런 강압적이고 혐오적인 방식을 쓰는 사람들은 그 뭔가 즉각적인 변화 같은 걸 보여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를 하는데 이런 혐오적인 방식을 안 쓰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라는 건 쉽게 쉽게 확확 변하는 게 아니라 신뢰라는 거는 깊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단단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즉각적인 뭔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도 이제 은연중에 생각을 하지만 뚜렷하게 생각 안 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빨리 뭔가 보여주겠다보단 꾸준히 그런 과정 중에 이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리고 얘가 음, 하는 빨리 얘를 멈추게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느 순간은 이제 신뢰를 쌓고 올바른 방식으로 강화를 해나가다 보면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 그런 전후 사정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 때 알렉스 같이 이렇게 선진국에서 트레이닝, 최신 트레이닝, 최신 트레이닝의 방법들과 효과들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활발하게 국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점, 이런 것들을 널리 좀 알려주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조금 더 교육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결국엔 알렉스한테 일을 줬네요. 네, 부족한 능력이란 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걔 쪽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선진국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갔는지를 누군가는 소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선진국은 이래 하면 사람들이 그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처음에 신기해 하다가 좀 절망하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전 요새 주변 분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알렉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쁘지만. 이쪽 세계에 근데 같이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왜 그 짐을 인보분 트레이너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진행되겠습니다. 왜요? 근데 아, 이쪽 세계에 있는 제가 분이 이걸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나 하면 간단하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2,000달러 시대를 살았고 나는 10,000달러 시대를 살았고 우리 아이는 30,000달러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우리 임보근 트레이너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문화와 어떤 방법의 변화와 발달 과정을 우리가 겪기에는 너무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던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복지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언제부터 사회복지를 논의를 했냐면 1920년대부터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걸려서 지금의 복지국가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사람들의 문화는 경제 발전보다 훨씬 늦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발전이 경제 발전을 따라오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문화들도 사실은 우리가 문화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되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장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영향은 주지 못할지라도 징검다리에 돌 하나 놓는 마음으로 예, 조금이나마 우리 주변부터 좀 바꿔 나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직 숭고한 마음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당장 사람들이 결과를 원하는데 결과에 네. 도달하더라도 접근하는 걸로도 만족을 한다. 음,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본인 반려견의 문제 행동이 있는 보호자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와 같은 방식을 지향하신다면 하루에 딱 30초씩만 매일 좀 영상을 찍어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결국 모여서 좀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진짜 폭발적으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저도 물론 옛날에는 강아지를 길렀지만 지금 기르지 않으니까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안적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적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교육 방법을 사용할 자신들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대안적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방법이라도 내가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종의 그 음, 동아줄이라도 좀 잡는 마음으로 그런 방법이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일반 보호자들의 마음들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방법들을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이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이 처벌, 혐오적인, 강압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한 이 부정적인 영향들, 이걸 1시간 동안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매우 부족하죠. 매우 시간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내용들을 1시간 안에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지금 댓글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 좀 뭔가 집중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직관적이거나 심플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농담한 겁니다, 알렉스 저분이. 공감하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김태현. 그 아니, 아까 그 예쁜 선생님, 호감 가는 선생님 얘기했을 때 아, 그때 저희 보고 얘기한 겁니다. 이분 저희 얼굴 보고. 그게 아니었군요, 저희가. 우리 알렉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뵈면은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그렇군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포인트가 좀 유니크하신 것 같아요, 가끔. 그 미국에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미국 사람들의 어떤 웃음 포인트와 저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좀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내용을 살짝 한번 좀 랩업을 요약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 제가요? 네네 오늘 말씀 네. 주신 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이제 올바른 방법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훈련 방법의 문제점들을 아까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 처벌이나 강압적인 부분은 교육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정리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뢰 관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보호자와 반려견의 신뢰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또 신뢰 관계가 사실은 이제 관계의 또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거든요. 신뢰 관계를 우리가 해치지 않는 어떤 교육 방법이나 훈련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교육학적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우리 알렉스처럼 실제 필드에 계신 분들 또 임보근 트레이너처럼 필드에 계신 분들이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공유하고 또 나누는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좀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노력, 앞으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제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도 단기적으로 무엇인가를 빨리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우리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자.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저희 신 교수님 예전에 저한테 했던 조금 씁쓸한 이야기가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데 돈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반대 개념이죠. 근데 교육이라는 거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 자세를 교육에 대한 자세를.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이 얘기를 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저희가 한 3주 정도 지났죠? 2주? 동물행동 콘서트 한지 3주, 20일이 지났네요. 20일이. 3주가 지났네요. 딱. 그때 저희 신 교수님도 이제 강연자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희 동물행동 콘서트 오셔갖고 강연하시고 분위기랑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후기를 한번 전해주시죠. 네, 뭐, 후기라고 할 거라는, 후기라고 좀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 사실, 저는 이제 생소한 분야이잖아요. 이제 동물을 훈련시키고, 또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에 굉장히, 어, 어떤 놀라움, 이런 것들을 좀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연대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연대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알렉스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알렉스를 문익점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섬유 강국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알렉스가 사실은 이게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깬다는 거, 그 얼음을 깨고 어떤 가윗돌을 깨고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려운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힘을 느끼고 왔고요. 앞으로 알렉스를 중심으로 한 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반려견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짧은 강의였지만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좀 행사나 콘서트가 좀 자주 열리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사회를 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과 이제 과분한 칭찬 감사한데 음. 그 과분한 칭찬에서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다른 점들이 있다. 아, 그래요? 박사님이 도대체 이제 얼마를 받고 나오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저에게 이 과분한 칭찬을 주셔서 아,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함께 네, 있는 이보분들도 엄청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네, 도와주는 저희 스태프분들도
그럼요. 제가 아까 정말 그래서 다르게 이제 각자 역할에서 대단한 일들 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기대보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참여하신 분들의 이 이야기나 표정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리고 이거를 같이 조금씩 조금씩 이런 커뮤니티를 더 확장해 나가면 오늘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저희가 불편하거나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임보은 트레이너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 임보은 트레이너도 후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죽는 줄. 근데 한 번 해보니까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알렉스 스폰서 구해오십시오. 더 빵빵하게 할 수 있게. 빵빵한 스폰서를 구해오십시오.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저 너무 와주셔서 교통도 안 좋은데 와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다들 좀 만족스러워 하셔서 아, 이거 내년에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 임보은 트레이너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게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른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연해 주신 저희 신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강연도 잘해 주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이 또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그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김민희 트레이너도 사실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김민희 트레이너 아니었으면 저희가 예매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네, 저희 스태프분들 그 누구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삐걱거렸을 겁니다. 네, 음. 많은 일들 해주셨죠. 지금 그러면 오늘 방송은 뭐 요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은 지금 캔라미네즈 VOD가 6월 19일 날 라이브 Q&A가 있는데 그 VOD 관련해서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오늘 이야기 연장선입니다. 트레이닝 잘 안 되니까 처벌을 막 하고 강압적인 방식을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잘못된 방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긍정 강화 트레이닝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트레이너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 많이 좀 뒷담화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직업적 애티튜드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긍정 강화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불가피한 상황 있잖아요. 이 동물이 아프거나 그래서 강제력을 써야 될 때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좀 현실적인 내용이 이번에 많아서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보온 트레가 VOD를 번역을 몇 개 하셨죠, 아직까지?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네 편인가요? 한 다섯 편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인보온 트레이너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저한테도 얘기하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기로는 아직까지 번역한 VOD 중에 가장 괜찮은 것 같다. 최고다. 음, 좀 저희가 이제 가지는 딜레마적인 부분에 대한 좀 명료한 설명이 나와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6월 19일 날 라이브 Q&A가 있는데 그 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외에 또 저희가 또 알려드릴 만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궁금하신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아 성찰하고 계신다. 네. 네. 실제로 번역하면서 이거 존잼인데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존잼은 이제 매우 재밌다는 뜻. 그 라이브 Q&A 시간에는 저희 김민영 트레이너가 또 통역으로 또 음. 실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네, 자아 성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돌아본다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발전을 만드니까. 딱히 궁금한 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지금 임보건 트레이너 신행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